아까 판결을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네, 판결 이 확정된 승복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해야 네, 확정된 판결 승복합니다. 그러면 재심 제도는 왜 있습니까? 법률을 고쳐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재심 재판 없애버릴까요? 입법 발의해서 행정처장님의 말이 진리이시면 없애버릴까요? 해제해야 될까요? 그 재심 제도를. 재심은 그럼 왜 있습니까? 수사 날조, 증거 조작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허다히 있는 거죠. (2005년) 법원이 특히 공안사건, 국정원, 과거 안기부 또는 경찰이 또는 검찰이 강압수사, 증거조작, 날조수사를 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판결이 논리 모순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런 암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네. 그런 과거사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200건 이상이 이건 판결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적이 있죠. 그때가 대법원장이 성함이 누구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님이십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건 바로 법원 스스로가 승복할 판결이 아니다. 다시 들여다보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이었어요. 서아무개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억울해서 2021년까지 병마를 짊어진 채로 일본까지 가서 겨우겨우 증거를 찾아내고 재심 신청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기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1948년에서 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직권재심을 명했습니다. 직권으로라도 살펴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이 됐더라도.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병마와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사라지고 흩어진 증거들을 모아서 재심 신청을 했더니 기록만 보고 기각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240건 이상 부끄러운 사법 역사를 청산하자.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그 1호 사건 기각한 판사가 누구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행정처장님하고도 같이 근무연이 있네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중앙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네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데리고 있었네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포괄 일제를 마음대로 수개의 죄다라고 공소시효 다 지났다고 우기고 통정매매라고 공무원들을 재판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마저 부정하고 어거지 판결한 우인성 판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인성 판사가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하고 같은 계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님하고는 면식이 없습니다. 면식이 없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아까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법원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 한 과거사 판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처장님 정도 그 자리에
중책을 맡으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대책을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아니 찾아줬어요. 예, 그런데 매장한 겁니다. 그걸 개선 매장한 지 20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이런 소리 맞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저질러서 성공하고 사법부가 엄호하고 그랬다면 이런 소리 나왔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겠습니까? 여인형 리스트에 다 들어가서 지금쯤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겠죠? 부조리라는 그런 말씀 듣고 아무 감정이 안 드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생기십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무참하지 않으십니까? 말하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말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거친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보건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사법개혁을 촉구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아우성만 치면 되는 겁니까? 행정처장님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청문회를 해보겠습니다. 적격인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장을 명했습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분들을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내란의 밤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민을 배신했다. 그럼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영장재판 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겠는가? 본인들의 내란관의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의 인사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 떠들 거는 내가 들어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죠. 예?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결에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러면 조용히 우리가 그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예? 법원 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공직자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사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 희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법관들,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죠?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요? 예? 법원 개혁에 동의합니까? 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세요? 예,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이건 누구 취임사입니까? 누구 취임사예요? 대답 안 하십니까?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이토록 큰 이유 본인이 모릅니까? 사법부가 그동안 존중돼 왔고 아까 승복 얘기하던데 판결에 대해서 다 정치권에서 승복했었어요. 그 이후로 승복이란 말이 없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그 계기가 뭡니까? 대법원의 그 희대 파기환송심 아니에요? 어디서 유의를 찾습니까? 그리고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거듭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사법제도 실무 개선하는 거 그게 문제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으니까 개혁할 게 없잖아요. 본인 지금 제도에 따라 그대로 판결했다면서요. 개혁할 게 뭐 있어요?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당연히 책 잡힐까봐
아마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정치적 한복판에, 정치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든 판결을 합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겁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정당화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다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대답할 일입니까, 그게?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여기 법사위원회에서 성명 냈잖아요. 사법부의 불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국된 이후에 사법부의 신뢰, 우리가 그것만을 지키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게 어떤 겁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 주심을 맡았고 그 대법원 판결 주심 뿐만 아니고 다른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 갖고 있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행정처장이라고 쓰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는 게 이게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인 겁니다.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는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법사위회를 쭉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 태도나 이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그 인식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저희는 이 법사위는 적어도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인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국회와 한번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법사위와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고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하루 종일 법원 방탄하고 이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법원을 계속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는 형식적인 논리, 해괴망측한 논리로 계속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그 저희가 무엇인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국민의힘 이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쪽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 싹 다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인정되고 내란이 확정되면 내란 정당 해산될 테니까 지금 겁먹어서 법원 앞에 바짝 엎드린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우리 잘 봐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사위가 지금 그런 장이 돼버렸습니다.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입니다. 조희대에 의한 국민주권 침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했지만 실제 그 작전에 국민의힘이 조응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갑자기 한덕수로 교체하겠답니다. 느닷없이. 그것이 바로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그 작전 같이 모의하고 실행했던 거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했던 그 상황에 지금 핵심 주범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해명 안 할 거면 왜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법원 행정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